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4일 화요일 0시 23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부터 3월까지의 수익 인증과 함께 최근에 동영상을 왜 안 올리냐나 이러는 질문도 좀 있었어서 사실 저는 매일매일 주식 토론방에 수익 인증을 하고 있는데 그 영상으로 안 올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모자이크를 처리하잖아요. 계좌를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앱으로만 MTS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블로어라는 앱을 쓰는데 이 블로어가 인코딩 하는데 조금 모자이크를 처리해도 거의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해서 그런 거지 그거 말고는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수익 인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1월부터 4월까지는 1억 1천 정도 벌었는데 이제 3월부터 3월 1일 3월 그러니까 수익 인증을 매달 한 번씩은 하려고 해요.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는 수익 인증을. 그래서 3월 31일까지 하면 이것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985만 원, 15만만 더 했으면은 4천이었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럼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냐를 좀 보여드릴게요. 매일 100만 원 이상은 항상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뭐 보통 한 4종목 정도. 저는 이제 직장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보통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스탑로스로 자동 매도를 걸어놓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상한가를 놓친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전 플러스 한 10%만 걸어놨는데 저항 가격에 걸어놓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 종목이 10% 넘어서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도 있었고 사실 오늘도 좀 놓친 종목이 있었고요. 오늘도 거의 한 17%까지 상승한 종목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만 수익을 내고 마무리가 됐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직장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MTS를 계속 볼 수가 없어서 미리 저항 가격에 매도를 걸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뚫고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뚫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가격에 매도를 걸어놓는 거여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3월 달에는 어떤 종목으로 매매를 했나를 한번 살펴볼게요. KTIS 같은 건 챗 GPT 이제 끝물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조금 수익 내고 마무리 다 정리를 했고 저는 이제 챗 GPT 관련된 주는 아무것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 정리를 했고요. 바이오니아도 제가 뭐 탈모 화장품 관련된 주 미리 픽 종목 우리 유튜브 멤버십의 픽 종목으로 이미 선정됐었던 종목이고 그러고 나서 20% 이상 올랐죠. 그러니까 대부분 픽 종목들은 사실 시장 상황만 뭐 이런 금융 위기나 이런 것들 금융 리스크 없는 상황이고 횡보 또는 상승만 한다면 뭐 최소한 6종목 중 항상 제가 한 6종목, 7종목 정도 찍는데 6종목 중에 한 5종목 정도는 뭐 최소한 한 10%에서 많이 오른 건 4, 50%씩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8개월 동안의 통계죠. 그래서 8개월 동안 제가 한 200종목 이상을 그렇게 맞췄기 때문에 어쨌든 충분히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 로봇주고요. 제가 아무래도 1월부터 3월까지 특히나 이제 3월에는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된 주들, 로봇 부품 관련된 주들에서 수익을 좀 크게 냈었죠. 근데 다만 저는 아무래도 단타를 좀 더 좋아하고 스윙으로 가져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단타 포지션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시드머니를 항상 5천에서 1억 정도 쓰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은 5천이라고 하면 제가 보통 한 종목당 1,0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5종목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또 사고 싶은 종목이 분명히 생기고 재료가 발생하는 종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1,000만 원에 들어가 있었던 어떤 종목을 정리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팔았는데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120만 원인데 2%라고 써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그날 매매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지 보통 저는 1,000만 원씩 한 종목당 하기 때문에 그럼 12%가 돼야 되잖아요. 120만 원이면. 근데 2%라고 써 있다는 얘기는 제가 한 3번 정도 매매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진 로봇 같은 로봇주 후성도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한 27%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매매방에 있는 분들도 수익을 많이 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후성은 그렇게까지 수익을 못 냈어요. 한 6% 오늘도 좀 수익 냈죠. 후성으로 한 2% 정도.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기다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주일 이내 급등할 종목들로만 거의 픽 종목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후성은 한 열흘 만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죠. 열흘 만에 거의 한 27% 정도. 그래서 어쨌든 매매방에 있으신 분들 수익 낸 분들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 LG전자가 2대 주주인 그 로봇 회사고 로보티즈로도 이번 달에만 수익을 꽤 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9.5%, 그다음에 태경 BK 같은 뭐 음극재, 유진 로봇 같은 로봇주 후성 또 있네요. 그다음에 C랩, 그다음에 로보티즈 또 로봇, 탑머트리얼 리튬, 그다음에 경동인베스터는 이제 니켈. 근데 이것도 참 아쉬운 게 경동인베스트 이날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상한가 갔죠.
이틀 뒤인가 상한가 갔던 것 같아요. 니켈 관련된 주는 제가 왜 추천드렸었냐면 리튬이 순환매 돌면 그 다음에 항상 니켈주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배터리 소재의 순환매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픽 종목으로 선정했었던 종목이고 어쨌든 상한가를 갔습니다. 태경 BK, 음극재, SK이노베이션도 이때부터 좀 매매를 시작했고 제가 스윙으로 가져간다고 매매방에 말씀드렸었고 그러고 나서 SK이노베이션이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몇 퍼센트였죠? 한 22%인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그때 한 10몇 % 수익을 내고 정리를 했고요. 그렇게 무거운 주식이 그렇게 오른다는 것은 정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죠. CS 베어링 제가 좋아하는 풍력주,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순환매 때문에 샀던 종목이고 미래나노텍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죠. 리튬 테마들 주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덜 올라서 산 거고 사실 금양이나 하이드로 리튬 이런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바닥 대비하면 한 15배, 20배 올랐잖아요. 1년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 사실 저도 무서워서 못하고 그나마 이제 금양 순환매로 도는 미래나노텍 정도까지가 제가 하는 테마주의 가장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로보티지 있고 SPG로 수익 많이 냈어요. SPG로는 거의 한 7, 8번 매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수익을 많이 냈고 그다음에 뭐 미코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여기 있는 종목들은 사실 제가 그 유튜브 멤버십 부자의 길 이상에 있는 일주일에 7종목씩 찍어드리는 거기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뭐 성우하이텍, SPG, 신성델타테크, 성일하이텍, 뭐 G2파워 뭐 그렇죠. 대부분 그런 종목들. 인탑스 이때 가온칩스 정리한 것도 좀 아쉽긴 한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고 석경 AT, 가온칩스,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 이날 3월 21일에 정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해야 딴 거를 살 수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시드머니가 무한정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많이 써봐야 한 8천만 원 정도 한 달에 쓰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한 4, 5천 버는 건 또 빼고 이러니까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 사실 이때 정리하고 나서 거의 30%인가 더 오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 급등이 나와서 그래서 3월 말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좀 아쉬운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한농화성도 다 이제 다 배터리네요. 대부분 다 배터리네요. 비츠로셀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는 이제 자율주행, 로보티즈 로봇,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제가 좋아하는 그 태양광 작년에 우리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뭐 인탑스, 뭐 신성델타테크, 미래나노텍, 로보티즈 이렇게 반복되는 종목들이 있죠. 특히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하락할 때마다 좀 분할 매수하는 편이라서 오르면 또 팔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비츠로셀, 미래나노텍 뭐 이런 것들, SNS텍. 그래서 어쨌든 LNF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한 15% 정도 올랐었죠. 한 일주일 뒤에. 그래서 그때 수익 낸 분들 많았고 KG 케미칼도 한 이틀 전에 사서 이제 바로 수익 내고 정리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리튬 관련된 주기도 하고 쌍용차 재상장 또 이슈가 있죠. 그다음에 로보티즈 여기서 이게 참 아쉬운데 로보티즈가 왜 마이너스 5%가 났냐면 제가 잘못 봤어요. 제가 로보티즈를 아무래도 신용으로 사다 보니까 2개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좀 그날 졸렸었나 봐. 아침에 졸려서 매도를 잘못 걸어가지고 그 위에 단에 있는 것들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아쉽게 됐는데 어쨌든 그 돈으로 그래도 딴 걸로 또 수익을 냈으니까 28일 날 이게 손해를 봤지만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KG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서 또 수익이 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인텔리안티크도 제가 제일 최근에 좋아했었던 신고가 52주 신고가 흐름이 있는 이제 저궤도 위성 제가 2년 전에 방송할 때도 인텔리안테크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아쉽게도 수익이 계속 못 났었어요. 왜냐면 너무 주가가 좀 답답한 흐름 한 7, 8천억대이기 때문에 좀 무거운 주식이어서 좀 못 가는 흐름이었고 그다음에 큐브엔터도 오늘인가 어젠가 8% 났더라고요. 좀 아쉽긴 하죠. 그때 정리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계속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직장인 투자자로서 이 정도면은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보다 더 수익을 내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다. 뭐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계속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좀 쉬운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3월 30일에도 그 전날 바로 샀었던 G2파워가 10% 가까이 올랐고 대명에너지도 이렇게 5% 오르고 해서 좋은 수익을 좀 냈었던 3월 30일이 수익이 제일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날 횡보하는 날이었는데 한 550 정도 수익이 나면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수익 인증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좌를 직접 이렇게 녹화를 해서 수익 인증하도록 하겠고요. MTS는 일단 삼성증권 MTS 같은 경우는 모의 계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HTS는 저는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HTS로 매매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는 무슨 모의계좌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흐름을 좀 볼게요. 제가 항상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죠. 오늘 2472. 여기에서도 저는 보조지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동평균선과 거래 대금밖에 없잖아요. 거래량. 그러면은 이걸로만으로도 충분히 시장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락할지 상승할지, 여기가 바닥인지 대바닥인지 소바닥인지.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무슨 지표, 무슨 볼린저 밴드 이런 거 전혀 안 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계속 수익을 내고 있고 충분히 시장 대응 가능하다. 제가 이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지금 어쨌든 박스권이 갇혀 있잖아요. 제가 1월 중순부터는 계속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5일선, 20일선 돌파였죠. 그래서 한 1월, 제가 주식 토론방에 아마 한 1월 6, 7일 정도부터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단타하기 굉장히 좋은 때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때 뭐 챗 GPT라는 어쨌든 테마도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보시면은 어쨌든 제가 그래서 1월 한 말부터는 계속 2380에서부터 고점은 한 2500까지 박스권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오히려 테마주 하기 굉장히 좋다. 오히려 이럴 땐 대형주 하면은 수익이 안 난다는 말씀도 드렸었죠. 대형주가 못 가는 박스권 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예측이 전혀 틀리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아무래도 SB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스위스 크레디트 은행이라든지 이런 위기가 있을 때가 여기죠. 그래서 이때 조금 사실 저 쫄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골든크로스 나는 거 보고서는 다시 제가 이제 현금 비중 줄이고 투자를 늘려야 된다. 그럼 언제 도대체 줄이냐? 지금도 사실 이제 정배열 초입이잖아요. 정배열 초입인데 당연히 현재 보시는 것처럼 5일선과 21선 위에 지수가 올라와 있는데, 그럼 도대체 하락은 언제 하냐? 이 5일선이나 이 21선을 이탈하면은 비중을 줄여야죠. 5일선을 만약에 지수가 이탈하게 된다면은 비중을 제가 말한 대로 50%를 줄이고, 20선까지 이탈하게 된다면은 100% 현금화. 물론 저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 왜냐면 손절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장 많이 말했었던 게 이거죠. 박스권장에서 그 박스권의 하단을 깨게 되면 급락이 나온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급락, 여기서 박스권 깨서 급락, 여기서 또 급락. 이것만 피해도 사실은 얼마든지 뭐 손실을 막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손절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면서 지수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일단 시총 상위에 있는 것만 봐도 어떤 업종이 강한지가 뻔히 나오죠. 보시는 것처럼. 설마 뭐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가 어떤 업종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주식 투자를 한다면. 그럼 일단은 최근에 제일 강한 게 당연히 배터리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빨간색인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기아도 상승세가 좋죠. 전장이 아무래도 수출입 동향이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이거 말고는 현재로서는 볼 게 없다는 얘기죠. 그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소재까지 하니까 배터리로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 다만 제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거 반도체가 이번 올해 2023년 2분기가 저점일 가능성,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3, 4분기 업황은 나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조금은 바닥을 쳤다라는 내용이고, 삼성전자도 보시는 것처럼 제가 뭐 이때 역배열일 때는 당연히 투자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이제 정배열로 이제 우선 약간 전환이 돼가는, 추세 전환이 될 때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아닌 반도체의 중소형주, 특히나 소형주 쪽에 못 오르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작년에 급락한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도체도 웬만한 주식들은 지금 3, 40%는 다 올랐죠. 지금 1월 대비하면은 많이 오른 것들은 한 2배, 3배씩 오른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쪽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일단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뭐 테마 한 4개 정도만 볼게요. AI 챗봇, 배터리, 항공우주, 뭐 반도체, 그렇게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럼 과연 그런 종목들이 더 갈 수 있는지 뭐 대장만 일단 보면 되죠. 코난 테크놀로지 보시는 것처럼 저는 사실은 뭐 2월 중순부터 경고를 했었죠. 워낙 많이 올랐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AI 대장주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12월 15일 날 2만 원대 주식이 불과 3개월 사이에 15만 원이 됐으니까 한 5배 정도가 오른 거죠. 5배. 그러니까 물론 5배를 다 드신 분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도 분할 매수해서 뭐 한 4, 50% 정도 수익을 내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500%까지는 수익을 못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 벌써 50%가 하락을 했잖아요.
15만 원 하던 게 10만 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고점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은 5일선이나 21선에서 손절을 안 했으면 엄청난 손실을 받겠죠. 최소한 여기서 손절을 했거나 여기서 손절을 했거나 그렇게만 했어도 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한 20%에서 끊어낼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마이너스 3, 40%가 됐을 거다.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죠. 차트가 다 똑같잖아요. 고점 찍고 다 급락하는 모습들. 그나마 좀 나은 게 셀바스 AI죠. 셀바스 AI.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5,000원에서 36,000, 37,000원까지 한 6배 올랐는데 어쨌든 여기도 뭐 저는 이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AI 챗봇 같은 경우는 언젠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제 어쨌든 지금 소강 상태인 테마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 쪽을 보면은 배터리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는 것처럼 완전 정배열에선 61선이 조금 더 올라와야 되나요? 아직은 완전 정배열은 아니고 그만큼 또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추세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완전 정배열은 아직은 아니네요. 한 내일 모레 정도면은 완전 정배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그래서 제가 SK이노베이션 추천했을 때가 이때였죠. 이때 그러고 나서 막 좀 하락을 해서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8% 급등이 나오면서 저도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스윙 종목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주주환원 정책 때문에 오르긴 했었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제일 강한 종목이죠. 정배열 완전 정배열이고요. 그 대신에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아직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네요. 포스코 케미칼이죠. 포스코 케미칼도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고 보시는 것처럼 10만 원대에서 29만 원까지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좀 실적 주기도 하고 보시는 것처럼 그 대신에 좀 무거운 종목이죠. 22조. 그래서 어쨌든 22조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배터리가 좋다는 얘기고 그나마 이 중에서는 저는 이제 LNF 정도는 아직은 조금 더 갈 데가 남았다. 뭐 최근에 갭을 띄우긴 했지만 그래서 16만 원 바닥에서 34만 원까지 여기도 뭐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에 비하면은 사실은 뭐 굉장히 덜 오른 거기도 하죠. 아직은 시총이 좀 적은 편이고 11조 정도 될 거예요 아마 11조고 양극재 1위인 에코프로 BM이 22조 거의 2배 차이 나죠. 근데 실적은 그렇게까지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로선 LNF가 낫다. 그다음에 아닌 모회사인 세로닉스가 낫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 그래서 배터리는 어쨌든 대부분 다 완전 정배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갈 공간이 그래도 한 10%씩은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중소형주 이쪽은 아무래도 시총 8조 이하의 중형주나 아니면 시총 뭐 한 8천억대의 소형주들이 좀 있는 곳인데 아무래도 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횡보하다가 어제 급등이 좀 나왔고 여기도 보면 7만 5천 원에서 한 3배 정도 올랐죠. 3배 한 2.8배 정도 올랐고 코스모학이 오늘 상한가 나왔고요. 2조짜리고 2만 원에서 6만 4천 원까지 3배.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대부분 다 완전 정배열이죠. 보시는 것처럼 다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뭐 첨보 이런 것들이 좀 약하죠. 이제 막 이제 추세를 돌리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추천했던 매매방에서 추천했던 종목이 엔캠이죠. 엔캠이었고 오늘 아침에 한 4%대 얘기 드렸고 19%까지 올라갔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수익을 내고 정리를 했고요. 신규 상장주인데 이때가 사실 왜 추천을 했었냐면 물론 그 IRA 법안에서 전해질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양극재와 수혜를 좀 입을 것이라고.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이 구간에 상장했었을 때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락장 시작이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이제서야 추세를 돌린 곳이기 때문에 엠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승할 여력이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후성이나 지금 첨보같이 무거운 주식도 아니고 엠캠이 아마 한 1조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조 3천억 원.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비하면은 좀 가벼운 주식이어서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전고체 쪽도 제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매매반 추천 종목이었던 한농화성 여기도 많이 올랐죠.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픽 종목 이 당시에 추천드렸었죠. 제가 픽 종목 아마 32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때 추천해서 이만큼 한 40% 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멤버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에 부자의 길 이상이면은 일주일에 방송 한 번씩 추천 종목 방송 받을 수 있고 매매방 들어오시려면은 4등급인 젊은 부자들 등급에 가입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쪽 섹터는 아직까지 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재 쪽보다는 좀 더 전고체 배터리 쪽은 아직은 갈 곳이 조금 더 남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마 쪽은 사실 전 보진 않습니다. 이런 금양이라든지 얼마나 무서운 주식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4,000원대 주식이 20배가 올랐죠. 지금 불과 1년 사이에 1년도 안 됐는데 20배가 오른 주식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은 보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은 더하네요. 1,700원짜리가 한 한 5배 정도 오른 것 같은데 하여튼간 뭐 이런 것들도 있다. 이것도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볼 바엔 차라리 뭐 이소학 정도 아무래도 실적이라도 좀 있는 이런 종목 그러면서도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차라리 이런 종목을 보는 게 저는 현재로서는 좀 낫다고 보고 있고 하여튼 이쪽 섹터는 웬만큼 주식을 잘하는 분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었죠. 아무래도 삼성전자 M&A 이슈로 지금 지분도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취득을 했죠.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현재 2대 주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올랐는데 저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은 신용융자를 쓸 수 없는 종목들은 잘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3만 원대에서 15,000원, 15만 원까지 한 4배 정도, 4.5배 정도 오른 그래서 뭐 실적도 어느 정도 있고 슈보를 만든 그래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죠. 그다음에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로보티즈도 현재 정배열, 로보스타도 현재 정배열인데 약간 눌림목 구간. 그래서 그 정도 종목 정도를 보고 있고 뭐 유일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은 추세가 좋지 않죠. 같은 로봇쯤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에브리봇도 그렇고 좀 꼬여 있는 상태죠. 오일선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급락하고 그래서 어쨌든 보려면 이 윗단에 있는 것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죠. 3주 전부터 정규 방송에서도 강조드리고 픽 종목도 많이 선정을 했었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급등이 좀 나왔는데 어쨌든 DB하이텍도 어제 매수를 해서 좀 들고 있고 지금 시외 한 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파운드리로 정말 많이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정말 못 섞었었죠. 2022년 동안에는 내내 하락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정고점으로 가고 있는 정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충분히 지금 펀드에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자이글 이런 것들은 테마주고 가온칩스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역사적 신고가 직전에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AI 엔비디아가 오르면은 무조건 그 다음날 가온칩스가 오른다라는 말도 했을 정도로 시스템 반도체의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 종목이라서 13,000원대에서 38,000원대까지 한 3배 정도 지금 3달 만에 오른 종목이고 여전히 이제 신고가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도 제가 최근에 좀 매매를 했었던 종목인데 여기도 좀 더 뭐 오히려 금요일 날 눌러준 게 전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상승을 했고 6,34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당연히 더 가겠죠. 지금 보시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서 어쨌든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HP, SP 같은 경우 실적주인데 시총이 좀 있는 종목이죠. 한 3조 정도, 5천억. 제가 잘못 봤네. 5천억대 종목인데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거의 한 2배 정도 단기간에 오르는 그만큼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나 이런 반도체 쪽이 많이 눌렸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미래 반도체 정도 신규 상장주들 중에선 제가 제일 선호했었던 종목이고 픽 종목으로도 선정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안 믿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엔캠 같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캠은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이후에 계속 제가 이제 중계를 했어요. 보면은 시초가 시간 외에도 급등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그다음에 아까 또 뭐 올랐다고 했죠. 오늘 말한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아침에 분명히 제가 8시 58분에 엔캠과 나인테크 정도 보려고 했는데 나인테크는 못 올랐어요. 나인테크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저희 기준에 안 맞는 게 제가 눌리더라도 시초가 돌파하는 거 보고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는 시초가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매수를 했고 그러고 나서 어쨌든 18%까지 간 거니까 충분히 수익을 이때도 저는 절반 매도했다는 메시지도 했고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되게 많았었는데 태경 BK도 미리 말씀드렸죠. 이때 말씀드렸죠. 6%, 3% 태경 BK야 뭐 워낙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죠. 보시면은 이렇게 지난번 말씀드린 금요일이 31일 금요일 악재 발상에서 조정받았으나 이 구간 지지 잘해주면 정고점까지 터치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러고 나서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태경기 페이 아까 한 14%인가 15%인가까지 올라갔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잘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매매방에 관심이 매수매도 정보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따로 유튜브 멤버십에 제가 안내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은 좀 미국 증시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그 오늘 기관이 인버스, 곧버스 많이 매수했다고 이제 좀 조정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7%대 하락을 하고 있고 다우존스 좀 밀리고 있네요. 아까는 그래도 1%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스닥과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1, 2, 3월 동안 거의 뭐 지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20% 올랐다는 거는 종목으로 따지면 3, 40%씩 올랐다는 거니까 너무 현재는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 조정은 거쳐서 저는 코스피가 2,500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저는 비중을 좀 줄일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정규 방송 대신 수익 인증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는데요. 어쨌든 뭐 계속 성투할 수 있도록 제가 정규방에도 그래도 뭐 제 경험을 공유해드리고 매수매도방이나 이제 이런 멤버십 추천 방송에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요.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